자, 그럼 강의를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부정정보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정정보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중첩법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 이제 중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잉력이라는 걸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래서 에, 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반력과 어떤 처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개를 풀어봤고요. 10-4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인데 잠깐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 여기서 이제 과잉력이 지금 MA하고 MB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부정정 차수가 2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두 개를 다 제거를 해도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부정정 차수는 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력을 이제 두 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MA하고 MB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MA하고 MB를 뺀 게 이제 P만 가해진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를 한번 가한 거, MB를 가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델타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세타를 따지죠. 여기 세타.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세타 A하고 세타 B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힘을 주면 이 P를 주면 세타 A하고 이제 세타 B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반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이제 실제로 걸리는 반력만큼 주게 되면 결국 이 세타 A가 세타 A하고 세타 B가 이제 0이 되게 이 반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세타가 3개가 나왔습니다. 이 P에 의한 게 있고요. MA에 의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MB에 의한 게 또 있죠. 그렇죠? 요 3개. 요 3개를 더하면 이제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P에 의한 세탑이 그 다음에 MA에 의한 세탑이 그 다음에 MB에 의한 세탑이 요 3개를 또 더하면 그 합이 0이 돼야 된다. 예, 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따졌죠. 그리고 그 중첩법에 필요한 그 공식은 이제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에 의한 요 세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0에 의한 같은 위치에 있는 세타 A, 그 다음 먼 위치에 있는 세타 B,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요거는 이제 먼저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하면 아까 요걸 이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MA하고 MB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MA하고 MB를 구하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RA하고 RB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RA하고 RMB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요건 조금 이따 보셔도 되고요. 먼저 요걸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 A라는 게 요 세타 요거 합한 게 0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하고 요거죠, 결국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게 요거랑 이제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이제 여기 MA하고 MB가 사실 바뀌죠. 여기가 6하고 3인데 이제 3하고 6이 바뀌죠. 그다음에 요 A하고 또 B가 이제 바뀌어서 L 플러스 A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 요 두 식을 이용을 해서 MA하고 MB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RA하고 RB는 이제 요거 이제 평형 조건식을 이용을 해서 즉 B에서 요 B점에서 모멘트 요게 이제 0이 돼야 된다라는 관계를 이용을 해서 RA를 MA하고 MB의 식으로 나타냈고요. 마찬가지로 A점 요 점에서 이제 모멘트가 0이다. 요걸 이용을 해서 RB를 이제 MA하고 MB의 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구한 MA하고 MB를 이용을 해서 RA하고 RB를 이제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억이 나죠. 그다음 뭐 처짐도 마찬가지로 그냥 더하면 됩니다. 처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PD에 의한 처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0에 의한 처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M0, MA, MB를 다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해서 즉 MA, MB 이런 거 다 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짐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D점 이 D점에서의 처짐이라는 건 먼저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죠. 여기서 이게 이제 처짐에 대한 식인데 여기서
x 대신에 여기서 뭐 x 대신에 a를 넣으면 되고요. 지금 이게 이제 x는 a에 아니 요거는 이제 x 위치, 즉 a점에서의 x 위치에서인데 이제 결국 x는 a가 되고 그다음 전체 l은 a 플러스 b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요렇게 넣으면 우리가 이제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고게 이제 지금 넣은 게 요거가 되고요, 여기. 이렇게.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넣으면 되죠. 근데 요거는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요. 지금 이건 이렇게 될 때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m의 실제로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 P에 의한 델타보다도 이제 M에 의해서 이제 오히려 줄어들겠죠. 빼야죠. 그렇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M의 A에 의한 게 여기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A 넣으면 되죠. 그다음에 L 대신에 A 플러스 B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다 넣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델타 D2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MA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구해 놨기 때문에 이거 넣으면 또 이제 P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MB에 의한 거. MB에 의한 것도 예. 요 MB는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요 MB는 이거하고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X 대신에 B를 넣고 L 대신에 A 플러스 B를 넣어야 되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바뀌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거 델타 1, 델타 2, 델타 3 요걸 이제 델타 1에서 2, 3를 빼면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했던 거고 요거 이제 연속으로서 이제 중앙에 걸리는 경우.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뭐 한번 좀 음미해 볼 만한 건 이런 게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P가 어디? 약간 B 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B 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은 RA가 클지, RB가 클지, 또 아니면 MA가 클지, MB가 클지, 요거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딱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P가 그 B 쪽에 있기 때문에 RB가 더 크겠죠, 아무래도. RB가 큰데 모멘트는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기가 멀 쪽에 있으니까 이게 모멘트 암이 기니까 MA가 더 큰 거 아닌가? MB가 더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헷갈리긴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식에서 보면 일단 여기서 이제 RA하고 RB를 비교를 해 보면 요게 이제 제곱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제곱텀이 사실은 제곱텀이 이게 지배적이죠. 그렇죠? 요 제곱텀이 RB가 지금 A의 제곱인데 A가 지금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RB가 더 큽니다. 모멘트도 마찬가지죠. 모멘트도 지금 여기서 차이는 여기다 A를 더 곱하냐 B를 더 곱하냐인데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MB가 더 크죠. 그렇죠? 여기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힘을 가한 그 근처가 발력도 크고 발력 모멘트도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앙에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A하고 B가 같죠. 2분의 L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요 식 있잖아요. 지금 요 식들을 싹 가지고 와서 요 식들을 싹 가져와서 A하고 B를 이제 똑같이 넣으면 되죠. 그렇죠? A하고 B를 똑같이 넣으면 당연히 좌우 대칭해야 되니까 식이 딱딱 두 개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하고 B 대신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P, 2분의 P 딱 반반씩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처짐, 요 델타 C도 뭐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요 델타 D가 이제 C가 되는 거고 A하고 B하고 2분의 1씩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예, 됐죠. 그리고 또 그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곡이 이제 이렇게 커베이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가 컴프레션, 여기가 텐션, 그다음에 텐션,
여기가 텐션, 컴프레션, 텐션, 컴프레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커베처가 이게 반대다.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는 이제 위로 볼록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이거에 그 앞에 것들의 변형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요 앞에는 뭐냐면 P 하나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집중화중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분포화중이 있는데 뭐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또 A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좀 이용을 해라라는 겁니다. 앞에 거. 앞에 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일 때 MA, RA, RB 여기 이제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제 중첩법 이거에 대한 또 중첩법을 적용을 해서 이걸 적분을 이용하면 되죠. 즉 P 대신에 이제 QDX 요거가 있다라고 하고 요 QDX 요 DX에 의한 요 집중화중에 의한 모멘트 DMA는 요 P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QDX를 넣고 Q 그다음에 DX를 넣고요. 그다음에 A 대신에 뭐예요? A 대신에 X가 들어가죠. 그렇죠? A 대신에 X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B 대신에는 뭐가 돼요? 이제 L-X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B 대신에 또 마찬가지로 L-X를 넣습니다. 네. 그다음 뭐 마찬가지로 NB도 DNB가 되고 QDX에다가 이제 요 X 대신에 A 대신에 X 그다음 B 대신에 L-요. 이게 다 넣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넣고요. 다 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 앞에서 인제 유도했던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인제 이 하중이 있는 0 부터 A까지만 이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적분을 하죠. 그쵸? 쪼끔 복잡하지만 적분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MB도 똑같이 적분을 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 RA 요거는 이제 또 항이 또 사실 이건 다 전개를 해야 되죠, 사실은. 전개를 해야 되지만 여하튼 이것도 적분을 하면 인제 이렇게 된다. 자, RB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이거를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다 인제 어차피 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이 다 가능한 거죠. 그쵸? 뭐 그래서 인제 이거를 약간 이 경우를 약간 익스트림하게 여기서 인제 다 적분을 요렇게 했는데 A가 그냥 L이다. 즉 이게 뭐냐면 분포화 중 여기 끝까지 다 온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뭐 여기다 L 넣고 여기다 L 넣고 하면 식이 인제 간단하게 되죠. 요렇게 MA는 인제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MB도 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도 인제 A 대신에 L을 넣으면 뭐 여기가 간단하게 12L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인제 RA는 뭐 하나마나 이거의 절반 QL의 각각 절반씩 그래서 2 분의 QL, 2 분의 QL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다 짐작을 할 겁니다. 뭐 그다음에 인제 처짐. 처짐도 음 처짐도 인제 이것도 인제 나눠서 합니다. 공식에 의해서 여기서 인제 처짐이 인제 이게 Q가 가해졌을 때 요게 Q가 가해졌을 때 인제 이거죠. 그러니까 인제 분포화중 여기가 인제 여기가 흰질 때 그쵸? 그다음에 인제 모멘트가 이쪽으로 양쪽에 동시에 걸렸을 때 순수 모멘트가 걸렸을 때 그때는 인제 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는 인제 M0 아까 여기가 M0가 얼마였어요? 12 분의 QL의 제곱이었죠 여기가. 그쵸? 요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 M0 대신 M0가 MA고 MA가 12 분의 QL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인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인제 사실은 이 M0하고 MB 요거는 이제 부호가 반대죠. 반대니까 빼면 즉 인제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그러면은 인제 아 예. 그러면 인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예. 여기가 인제 384 분의 4가 되니까 빼면은 인제 요렇게 됩니다. 네. 인제 여기서 인제 뭐 여기서도 쪼끔 뭐 그렇게 볼 건 없지만 여기서 단수 딱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제 이거 순수하게 이제 딱 보시면 요거는 양단 이제 심플 서포트죠. 이렇게 힌지 지지인 경우는 지금 여기가 보면은 384분의 여기 5입니다. 5. 그렇죠? 5죠. 5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완전히 클램프드 고정이 되면 여기가 그냥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플 서포트가 5배 처짐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처짐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곡률이 커지고 즉 카파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트는 EI 카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멘트도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처럼 이제 부정 정보 같이 이게 좀 구속을 많이 해두면 결국 변형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모멘트도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도 작아지는 그래서 구조물이 더 안전해지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조물을 구속시키려면 그만큼 이제 어떤 비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뭔가가 더 들어가겠죠. 자,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 정보인데 이게 이제 온도 변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게 또 처지는 것들인데요. 아, 이런 것도 뭐 사실상 거의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복끝단에서의 길이 방향 변이. 요게 인제 사실은 실질적인 거죠. 그쵸? 여기가 롤러가 있는 그 이유를 알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실제로는 이게 인제 안으로 당겨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데 인제 이렇게 여기에 인제 고정이 돼 있다. 그럼 여기 인제 호리존탈 수평으로 어떤 반력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뭐 거의 또 구조물에서는 이렇게 인제 교량 같은 건 그래서 중간에 그런 그 왜 교량 같은 거 보면 중간에 다리에 보면 이렇게 인제 쭉 다리에 보면 이 연결 부위가 좀 이렇게 띄어 놓습니다 약간. 물론 이제 그거는 예 그 뭐 더울 때라든지 특히 인제 여름에 이게 팽창될 때 그때 인제 서로 압축이 걸리면 우리가 좌굴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중이 갈수록 이게 좀 당겨져야 응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고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부정 정보를 마쳤고요. 뭐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 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그 요 5 장은 7 문제 정도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4월 28 일까지 여러분 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제 다시 또 강의 하나를 마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둥에 대해서 어 마지막 강의인데요. 기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기둥이 사실은 어 이 조선이나 특히 인제 건축 같은 경우 건축 구조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둥. 기둥은 인제 우리가 좌굴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어떤 이제 힘이 가해질 때 요게 인제 중간에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인제 뭐냐면 가늘고 긴 경우는 이게 우리가 그 항복에 의해서 파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꺾어지는 이런 좌굴 현상에 의해서 파단이 먼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굴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기둥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인제 모든 사실은 건축 구조물은 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인제 트러스 구조, 이런 형태의 골조 구조 같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구조가 되죠. 이 마찬가지로 이런 브레이스 같은 경우 요런 부재들도 다 가장 취약한 게 인제 기둥의 좌굴입니다.
그래서 이 좌굴에 대해서 사실은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뭐 여기서 배우는 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또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조선이나 아니면 이제 건축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좌굴 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야 이제 제대로 좀 구조 설계를 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둥에 대해서는 기둥하고 이제 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차근차근히 한번 배울게요. 먼저 이제 여기서는 좌굴의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게 좌굴을 플레임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을 세웁니다. 우리가 보에서도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굴 임계하중이라는 구예요. 이게 이제 좌굴 임계하중이라는 게 이제 임계라는 게 한 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둥에다가 힘을 주는데 이 힘을 점점 키워 올라갑니다. 예, 점점점 키워 올라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못 견디고 뚝 꺾어지겠죠. 그 하중을 이제 좌굴 임계하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지 조건이라는 건 이제 양쪽에 여기가 또 심플 서포트냐 아니면 이제 양당 고정 조건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좌굴 임계하중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림 많이 그렸지만 요 이제 축하중에 의한 기둥의 좌굴이라는 게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중이 축하중,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해석할 때 당연히 강도, 강성, 처짐, 변형률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결국 좌굴의 정의입니다. 가늘고 긴 부재가 압축 하중을 받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횡방향 굽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에어리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단순하게 압축 강도면은 P 오버 A 하면 여기 나오겠죠. 요게 이제 일드에 도달하면 물론 페일이 될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일드에 도달하기 전에 이게 이제 에, 굽힘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좌굴이라고 합니다. 어, 자, 좌구를 볼 때 이제 이게 안정과 불안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런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회전 스프링입니다. 회전 스프링인데 이 회전 스프링에 이제 어떤 보건 모멘트가 있겠죠. 그렇죠? 요걸 이제 누르면 요게 이제 결국 요 회전 스프링이 결국은 압축이 돼서 결국은 이거를 다시 이 구부러진 기둥을 피려고 하는 그런 모멘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모멘트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이 모멘트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에 따라서 이 보건 모멘트 MB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커지죠. 이렇게. 예.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MB라는 게 결국은 어, 여기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내력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인터널 포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기둥하고 그 보하고의 이제 차이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MB라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기둥에서 뭐 이제 이렇게 기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하중을 구하죠. 그렇죠? 하중을 가하죠. P를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력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자르고 하면 여기가 이제 MX가 되죠. 그렇죠? MX. 자,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MX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 가해준 힘, 요 P에 대한 함수죠. 그렇죠? 여기서 P에 대한 함수로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자유 몰체도를 구하면 여기서 반력을 구하고 그다음 반력은 또 P로 나타내고 그러면 이제 MX는 또 P로 이제 나타내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둥은 다릅니다. 기둥은
여기가 이제 mx에 해당하는 게 결국 요게 이제 mb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중심에서고. 요거는 펑션 오브 p와 뭐냐면 여기가 이 세타, 이 세타의 함수라는 겁니다. 이 세타의 함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안에 생기는 반력이 결국 이게 얼마나 처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처짐이 작을 때는 별로 힘이 안 걸립니다. 이 기둥이. 근데 이제 처짐이 점점점 커지면 여기에 이 스프링이 결국은 이제 스프링의 반력이 더 커져서 이 안에 걸리는 이제 그 모멘트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거 이제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MB 이 복원력이 있는데 복원력이 이제 더 크다. 복원력이 이제 P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힘을 가해도 이놈이 이제 더 크다 그러면 이게 잘 구부러지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P가 더 크다. MB보다 P가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평형이 깨지면서 복원력을 못 버티고 외력이 이제 복원력을 못 버텨서 이게 이제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좌굴이라고 하는데요. 즉 여기서 이제 임기하중은 뭐냐면 그러면은 그 불안정과 안정 그 사이가 딱 정확하게 되는 경우, 그죠? 그 경우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기서는 이런 경우는 특히 MB가 더 큰 경우는 아예 이런 변형이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보온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변형이 생기는 건 어떻게 되냐? 요 MB하고 요 P에 의한 외력에 의한 그 모멘트 같아질 때, 그때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임기하중이 되는 거고, 그때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복원 모멘트, 복원 모멘트는 이제 일단은 MB는 요 이제 베타 K, 베타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프링 상수였죠, 여기서. 요 강성도가 이제 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타의 2배를, 요거는 이제 스프링 상수인데 우리는 뭐 스프링 상수한 KX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회전한 가계,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스프링이기 때문에 회전 가계에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회전 각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 세타만큼 돌아가면 여기는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도 요만큼 돌아가고 또 마찬가지 여기 이쪽도 만약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양쪽이 다 세타가 되기 때문에 2세타가 됩니다. 2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평형을 구해보면 이제 MB 여기 B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보면 P 곱하기 이제 여기는 이제 2분의 1에다가 세타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베타 대신에 요걸 넣고 계산하면 이제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세타가 0일 때는 뭐 우리가 관심이 이건 이제 관심이 아니니까 이제 결국은 베타 크리티컬은 어떻게 되냐? P 크리티컬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가 돼요? 이제 요 베타 R에 대한 함수가 되죠. P 크리티컬은. 결국은 여기에 이제 스프링의 굽힘 강성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이제 많이 견딜 수 있다. P를 이제 많이 견딜 수 있다. 그렇죠? 이 스프링 상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이 이 P가 이제 P 크리티컬보다 작다. 즉 아까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상태죠. 여기서 아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때가 사실은 P 크리티컬입니다. 이때 P 크리티컬이 되면 이제 딱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세타를 유지하면서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가 P 크리티컬보다 작다. 그럼 아예 이렇게 여기에 변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생기려고 하더라도 이 반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생기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P가 P 크리티컬이 되면 딱 이렇게 중립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를 이제 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같은 걸 꺾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이게 부러지진 않지만 우리 자 가지고 그런 거 많이 그 플라스틱 자 가지고 많이 놀다 부러 먹었죠 사실은. 적당히 인제 처음에는 좀 웬만큼 작은 힘을 주면 꺾어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쪼끔 힘을 주면 인제 그때부터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인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꺾다가 힘을 더 주면 그러면 인제 완전 확 부러지죠. 그쵸? 고게 인제 고렇게 되는 경우가 인제 피 크리티컬보다 피가 더 클 때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피가 피 크리티컬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인제 우리가 요런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여기에 인제 스프링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스프링이 달렸는데 여기다 피를 줘요. 피를 주는데 여기에다가 인제 살짝 교란을 준다 해도 툭 칩니다. 사람이 툭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거는 인제 다시 이 복원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원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의 인제 그림이 인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 툭 치더라도 어떻게 해? 다시 왔다 갔다가 하다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안정한 상태다. 어떤 교란이 있어도 구조물이 다시 인제 원위치로 돌아온다. 그다음에 이제 P가 P 크리티보다 크다. 그런 경우는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인제 P가 P 크리티칼보다 크면 이게 인제 사실은 이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힘을 좀 세게 줘도 이게 잘만 가운데 정교하게 주면 이게 안 그 뭐야 그 굽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겠죠. 그쵸?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이때 여기다 툭 건드린다. 옆에 툭 건 교란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제 바로 옆으로 변형이 생기면서 부러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비유를 이걸로 해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을 요 언덕 위에 잘 세워 놓을 수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쪼끔만 이 흔들림이 있어도 이건 이제 굴러떨어지죠. 요런 걸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중간에는 인제 중립평형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보면은 인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제 힘을 주면 그만큼은 움직이긴 해요. 움직이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더 움직이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힘을 준 만큼만 딱 움직이는 거. 요걸 이제 중립평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P가 여기서 인제 P가 인제 이 십자처럼 보이는 게 이제 뭐냐면 P가 인제 0 에서부터 P 크리티보다 작을 때 요때는 인제 안정평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 P 크rit보다 넘어가면 인제 불안정평형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를 이제 우리가 중립평형이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인제 앞에는 사실 스프링이 우리가 기둥에 있진 않죠. 그쵸? 근데 인제 스프링이란 얘를 달아서 우리가 인제 한번 그 좌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실제로 인제 기둥에 대해서 어 좌굴에 의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한번 이제 풀어 보는 걸 해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수에서 다 배운 거여서요. 예. 그래서 그전에 인제 또 잠깐 좀 얘기를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제 뭐 가끔 좀 딴 얘기도 하는데 뭐 저희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세계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제 슬슬 쪼끔 우리가 선박이나 조선 분야에 대해서 쪼금 얘기를 할까 해요. 그러면서 우리 전에 한번 제가 간담회를 주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산업은행에 근무하시는 수출입은행에 계시던 선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조선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쪼끔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고분을 한번 나중에 좀 모셔서 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소개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가끔 잠깐씩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인제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가 인제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쵸? 이제 산업의 어떤 미래를 보고 세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걸 기획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그래서 인제 우리 조선 산업이 어떤 그 미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쪼끔씩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번에는 그 대항해 시대에서 보면 이게 그 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때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어 특히 인제 이 그 우리가 범선이라고 하는 거, 예, 돛담배에 대한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을 저희 학과 도서관에 보면 책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굉장한 사실은 과학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쪼끔만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은 인제 이때 당시에 이쪽에 뭐 인제 뭐 물론 인제 포르투갈이나 요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쪼끔 낫긴 한데 그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라든지 이렇게 북쪽은 이 편서풍이 항상 불어요. 이 편서풍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북위 30도 이후에는 이렇게 인제 북서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남쪽으로 이쪽 인제 아프리카도 가고 희망봉을 넘어서 인제 인도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죄송 잘못 그렸네. 예. 좀 이상하네. 여기죠, 여기. 영국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인제 아프리카 가서 사실은 노예도 데려오고 그다음에 희망봉 넘어서 인제 이쪽 인도 쪽으로 가서 향신료가 그때 굉장히 고가였고 이거에 대한 이제 무역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콜럼버스가 인제 아메리카도 발견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결국 요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이 북풍을 이겨내야 돼요, 북풍을. 북풍을 이겨야 되는데 사실 돛담배가 어떻게 그 바람의 역풍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인제 고민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인제 이탈리아에서 이런 갤리션 요런 건 이제 사각도시입니다. 예. 사각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항력밖에 안 됩니다. 인제 바람이 불 때 인제 말 그대로 그냥 뒤에서 받는 바람을 받아서 그냥 앞으로 전진밖에 못 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이 노가 있죠, 노가. 노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역풍이 불 때는 여기에 인제 사람들이 타서 뭐 노예들이 타든 어떤 사람들이 노를 져서 인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우리가 전쟁이나 군사적인 아주 그 연안에서 운항할 때는 뭐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먼 곳을 가려고 그러면 사실 이 노를 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공간이 부족하고 그럼 또 먹을 것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럼 이제 장거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제 개발된 게 인제 이런 삼각도시입니다, 삼각도. 삼각도시 인제 어떻게 다르냐면 삼각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인제 바람이 우리가 "뒤쪽에서 분다."라고 하면 이제 도시 인제 이렇게 부풉니다, 이렇게. 부풀면은 인제 이 방향으로 인제 우리가 힘을 받죠. 그쵸? 이 힘을 방향으로 되고 인제 배는 인제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트입니다, 요트. 요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 밑에 큰 킬이 있죠, 이렇게. 킬이 있는 게 인제 뭐냐면 이게 전진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킬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인제 굉장히 항력이 큽니다. 여기 저항이 크죠. 그죠?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는 안 밀려가고 이 전진력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바람이 비스듬하게 불더라도 앞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괜히 왔다가 쓸데없이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인제 이렇게 앞쪽에서 불 때는 인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요런 형태로 예, 요런 식으로 인제 부풀게 됩니다. 여기 그림이 여기 지금 없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 우리가 인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인제 베르누이 공식 알죠? 그쵸? 그래서 인제 이렇게 불면 여기에 인제 속도가 빨라지고 근데 여기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양력이 생기죠, 양력. 리프팅 포스가 생기죠. 그쵸? 요 리프팅 포스에 의해서 고중에서 인제 이 횡방향은 마찬가지로 이 뭐 킬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인제 섬폭 방향으로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가질 않고요. 요 앞에 전진력만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제 바람이 완전 정면으로 가면 못 가고요. 그다음에 약간 비스듬하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풍향이 이쪽에서 분다라고 하면 인제 배가 이렇게 인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인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삼각도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단점이 있어요. 이 삼각도옷은
이렇게 역풍일 때 물론 갈 수는 있는데 순풍일 때는 또 사각돈보다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이렇게 일부는 사각도 또 일부는 삼각도 해서 이걸 인제 섞어서 씁니다. 그러면 인제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점점점 뭐 이런 게 인제 카라벨라 레도나라고 해서 이게 인제 캐러벨 선이라고 해요. 이게 인제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를 발견할 때 첫 번째 항해할 때는 이거를 끌고 갔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끌고 가 보니까 인제 '아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라고 해서 인제 이렇게 이걸 두 개를 섞는 그런 형태의 돛을 달고 인제 또 두 번째 항해는 이걸로 갔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인제 점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제 삼각도시 이렇게 인제 수직하게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뒤쪽에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쪼끔씩 쪼금씩 개량을 됩니다. 여하튼 그 삼각도과 사각도는 섞어야지 결국은 역풍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 게 됩니다. 우리 뭐 외국이나 가끔 이런 거 보면 이런 돛담배들 보죠. 그쵸? 그런 거 볼 때 한번 눈여겨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예, 요배는 인제 참고로 이게 전기 추진선이죠. 지금 인제 야라라는 노르웨이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 추진입니다. 그리고 인제 자율 운항으로 가는 인제 그런 추진선들인데요. 요런 것들 나중에 한번 좀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인제 기둥을 보는데 일단은 인제 양단이 핀으로 지지된 기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도 핀, 여기도 핀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자유롭게 여기서 회전이 되면서 여기 인제 모멘트가 안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인제 이 기둥에 대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이 기둥을 이제 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인제 먼저 인제 이상 기둥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상 기둥이 뭐냐? 처음에 인제 완전하게 꼿꼿하게 서 있다. 처음에 이렇게. 그럼 뭐 그렇게 안 서 있는 건 뭐냐?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쪼끔씩 이렇게 처져 있을 수 있죠. 그쵸? 고런 인제 처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둥의 결함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인제 하중은 단면 도심에 정확하게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단면, 여기 단면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이 이렇게 인제 I자 형태다. 그럼 힘이 인제 정확하게 요 가운데에 작용을 한다라는 인제 전제합니다. 그럼 요게 사실은 편심이 요렇게 가해지면 또 인제 다른 얘기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먼저 일단은 '모든 건 다 스트레이트하다. 모든 건 다 완벽하다.'라고 인제 가정을 하고 인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P가 P크리트보다 작을 때는 안정평형. 그래서 어 이 P가 인제 P크리트보다 작을 때는 이게 꺾어지질 않습니다. 굽어지질 않죠. 그다음에 그 교란을 좀 주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라고 했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P가 P크리티컬이 되면 중립평형 상태가 되고 그게 인제 P가 또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불안전평형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교란에도 인제 좌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자유물체도를 그려요.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여기서 보시면 자유물체도를 보면 여기다 인제 이렇게 끊습니다. 예. 끊고 물론 여기 인제 반력도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인제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고 모멘트가 이렇게 가하게 됩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인제 뒤에서 다시 보죠. 자, 이거는 인제 우리가 보이론을 생각을 해 보면 보이론에서도 인제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제 여기가 X고 여기가 인제 Y라고 했을 때 요렇게 인제 끊으면 전단력은 인제 이렇게 가해 주고 모멘트는 이게 인제 플러스죠. 여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잖아요. 그쵸? 요거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Y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위쪽이 인제 이쪽이 플러스니까 요렇게 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단 인제 그 부위 이거는 인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죠. 요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인제 수직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수직력이라는 게 이 길이 방향에 수직한 그 힘은 없기 때문에 부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렇게 요런 형태의 우리가 그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죠. 여기 물론 이제 반력이 P가 있지만 우리가 인제 이 여기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인제 P는 인제 우리가 외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M이라는 건 인제 우리가 내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보에서는 이게 인제 결국 모멘트 다이아그램이 인제 되는 거죠. 그쵸? 자, 요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그
방정식을 세워봅니다. 일단 이거는 여하튼 기둥이긴 하지만 이 커베이처, 즉 우리가 이제 커베이처와 이 모멘트의 관계, 이거는 뭐 동일하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이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 거냐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빔이 어떤 기둥이든 빔이든 요게 이제 빔이 발생을 할 때, 이제 그때 발생을 할 때 관계되는 식이기 때문에 요 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파라는 게 dx의 제곱, d의 제곱 v 해서 v2'이 되죠. 그렇죠? 요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이 이제 달라집니다. 여기서 m이. 이제 m을 구할 때 m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요 a점을, 모멘트 평형을 구하면 이제 m 플러스, 그 다음에 p 플러스 v는 제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m은 이제 p 마이너스 v가 돼서 이제 넣으면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한 그 다른 점입니다. 보하고. 원래 이제 보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P가 가 있을 때 모멘트라는 게 그냥 P에 대한 함수죠. 그렇죠? P에 대한 함수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V에 대한 함수입니다. V에 대한 함수. 모멘트가. 이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V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2차 미분, 여기는 그냥 선형 텀이 이제 이렇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원래 보에서는 이제 이게 없었죠. 이게 이제 없고 이게 그냥 여기가 mx가 돼서 그냥 적분 계속 두 번만 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 모멘트라는 것이 결국 이 처짐에 대한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쳐지면 쳐질수록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야, 쳐지는데 꼭 이쪽으로 쳐져야 되냐? 이쪽으로 쳐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식이 똑같은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 일단 모멘트 내력은 똑같이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모멘트 평형을 구하면 이제 p 곱하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p 곱하기 어, 마이너스 v가 되죠. 마이너스 v.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v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v가 되고 플러스 어,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v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v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마이너스가 붙죠. 그 다음에 이제 m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pv, 요거 제로가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pv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푸는 겁니다. 요 미분 방식을 풀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공수 때 아주 그냥 가장 처음에 배우는 그런 상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이제 요거를 이제 풀기 전에 먼저 이제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놓습니다. 요거를. 근데 여기 이제 제곱으로 표시하죠. 그렇죠? 이걸 이제 이렇게 2i로 나눠 가지고 이걸 굳이 뭐 k로 표시를 해도 되는데 k의 제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를 푸는데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해가 지금 이제 일반 해가 어떻게 돼요? sin kx하고 cosine kx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사실은 k를 넣으려니까 여기 k의 제곱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k 제곱 앞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일반해는 이제 이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양쪽에 지금 여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여기가 x죠. 여기가 x.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처짐이 이제 우리가 vx가 됐기 때문에 x가 0일 때 처짐은 0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C2가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V1이 이제 C1 sin KX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L일 때 여기가 X가 이제 L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C1이 0이 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뭐 V가 항상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게 0이 돼야 됩니다.
즉 이게 0이 되려면 뭐 sin k를 0이 되려면 n파이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n은 1, 2, 3 어느 거든 다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v1은 요 k 대신에 우리가 k 대신에 뭐다? L분의 n파이 x L분의 n파이 x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짐. 그러면 이제 P 크리티컬은 어떻게 되냐? 이제 P가 이제 K가 이제 L분의 N 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이제 제곱을 하면은 이제 P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이제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음미를 해 보면 요게 이제 뭐냐면 특히 여기서는 C1 이 C1이 이게 이제 어떤 임의의 숫자입니다. C1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요 상태를 만족하는 거. 요 상태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진폭을 나타내는 게 이제 결국 C1이라는 그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진폭이 크나 작으나 이 상태를 이 중립 상태를 다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자를 좀 꺾어 가지고 놀다 보면 요게 이제 좀 C가 작을 때나 클 때나 거의 거동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작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C와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의미할 만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N은 뭐냐 이게 N은 N. N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N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예. Vx라는 게 C1 sin 어,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 n이 결국 이 사인 반파장 요게 이제 몇 개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뭐 n이 1이면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은 뭐 x가 0일 때하고 x가 l일 때 우리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활처럼 휘죠. 그렇죠? 그다음에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 그다음에 x가 2분의 파일 2분의 l일 때. 그다음에 x가 또 l일 때. 세 군데에서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S 형태로 이제 꺾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P가 여기가 이제 P 크리티컬이 뭐였어요? P 크리티컬이 n의 제곱분의 n 파이의 제곱 2i였는데 n의 제곱이었네요. n 제곱. 그러니까 이제 n이 1일 때는 P 크리티컬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n이 2일 때는 이제 이렇게 S자로 꺾어지면서 여기가 4가 됩니다. 4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변형을 일으키려면 요 정도 힘을 가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변형을 일으키려면 훨씬 더 큰 그 이 4배가 더 큰 이제 하중을 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 가장 작은 하중이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꺾어지든 이렇게 꺾어지든 우리가 좌굴이 먼저 일어난 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더 작은 하중 이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중을 여기다 점점점 키워주다가 하다가 이제 이 하중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꺾어지다가 힘을 더 키워요. 4배 더 키우면 갑자기 이게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바뀌냐? 그러진 않죠.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실제로 하중을 점점점 키운다라고 하면 사실은 2단계에 이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기다 힘만 주면 이제 뚝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뚝 꺾어져서 사실은 붕괴가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 여기에 조금 이게 어떤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이게 옆으로 못 움직이게 어떤 고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죠. 못 가고 바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지를 이렇게 해놔서 여기가 가운데가 못 움직이게 해놨다라고 하면 이제 힘을 점점 키워갔을 때 이런 모드는 거치지 않고 바로 이런 모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배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마치 기둥이 이렇게 긴 기둥이 반으로 이게 두 개가 잘라진 것처럼 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기둥이
이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자골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식을 좀 음미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임기하중인데 특히 어떻게 EI 굽힘 강성이 비례한다. 당연히 이제 굽힘 강성이 크면 잘 꺾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길이의 제곱의 범위래. 즉 이제 길면 길수록 아주 조금만 힘만 줘도 이거 잘 좌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료 자체 강도, 즉 이제 여기서 비례한도니까 시그마 이제 일드 스트레스 이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주의해서, 근데 요건 이상기둥일 때만 그렇고 실제는 다릅니다. 실제 현실적인 기둥에서는 요 시그마 일드가 크면 클수록 또 좌굴강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건 임기하중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키우는 거. 어떤 기둥의 임기하중을 키우려면 결국은 이 굽힘 강성을 키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길이를 아주 짧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차 모드를 방지하는 추가 지점을 마련한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중간에 지점을 만들면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꺾어지면서 아까 요 n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 피크 이탈이 확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좌굴이 이제 발생하는 평면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지금 왼쪽 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2구, 여기가 이제 1입니다. 예, 1. 그럼 이제 이게 좌굴이 사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이쪽 그림이 조금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좌굴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꺾어지는 게 있겠죠, 당연히. 요런 식으로 꺾어지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튀어나온 굽힌 변이 일일 평면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요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위에서 보면 어 이게 옆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그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옆으로. 요렇게 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인제 이렇게 꺾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인제 옆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당연히 어떤 게 더 잘 일어나겠어요? 1 번, 2번 중에서 어느 게? 뭐 당연히 이게 이렇게 펑퍼짐한 놈이 앞뒤로 즉 일일평면으로 잘 이제 휘어지겠죠. 그쵸? 이 옆으로는 잘 변형이 안 생기겠죠. 그쵸? 그게 인제 뭐냐면 우리가 굽힘 강성이 인제 이 i가 여기 아까 인제 굽힘 강성이 이 i에 인제 비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게 인제 1 축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2 축에 대한 게 있습니다. 2 축에 대한 게. 그러면 어느 게 커요? 지금은? 1 축에 대한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요 축에 대해서 요 단면을 보면 1 축에 대해서 인제 훨씬 더 i가 크죠. 그쵸? 우리는 i는 뭐 잘 알겠지만 12분의 b h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인제 h에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크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i11이 되는 거고 i22는 인제 12분의 h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i1이 훨씬 더 큽니다. 즉 이쪽은 큽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깐 당연히 인제 i11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의 인제 수직한 방향 즉 이 방향으로의 어떤 굽힘 변형은 안 생기고 작은 투트 방향 요거에 인제 수직해서 인제 이쪽 앞뒤로 인제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인제 정리를 해 보면 I1이 I2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일평면에서 좌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일평면이라는 건 이게 인제 이걸 인제 보면 이 앞뒤로 이게 앞이라고 하면 이게 인제 사실은 이게 앞뒤로 인제 어떤 좌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때는 인제 그 좌굴을 계산할 때 I2 더 작은 값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인제 우리가 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I11이 훨씬 더 크죠. 그쵸? I22보다 이게 더 큽니다. 그쵸? 왜냐하면 인제 이 지금 가장 인제 사실은 기여하는 게 이게 많은데 중립축이 여기서 이제 멀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투투에 대해서 하면 이거는 요 부분이 뭐 별로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I22가 인제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좌굴이 발생할 때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요 I를 다르게 계산을 해서 인제 더 작게 되는 거를 인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임계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인제 우리가 하중을 인제 쪼끔 더 그 표준화해서 노멀라이즈해서 쓰기 위해서 요 피 크리티칼을 그냥 에어리어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인제 단순하게 인제 에어리어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n이 1일 때가 가장 작기 때문에 뭐 더 이상 n을 그냥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을 이제 1로 놓고 그다음에 a로 나누면 인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인제 우리가 인제 새로운 변수를 사실은 도입을 합니다. 여기서 인제 r이라고 하는 게 있죠. 회전 반지름. 그 radius of gyration 우리가 동력학 때 이거 배운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제 r이라고 하는 게 어 이렇게 이제 어떤 회전 강체가 그때 동력학 때는 인제 회전 강체가 있을 때 인제 이게 인제 던지게 되면 이게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인제 마스가 있을 때 인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던질 때 이렇게 인제 R형처럼 생긴 게 있고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뭉친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쪽으로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게 결국 인제 회전 반경이 더 커서 회전 그 관성 모멘트가 더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얼마나 퍼져 있느냐, 질량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인제 여기서는 회전은 아니기 때문에 mass 대신에 에어리어를 씁니다. 에어리어. 그래서 인제 결국은 I라는 게 RA의 제곱 요렇게 인제 표현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어떤 회전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면적이 A, 에어리어가 인제 A 이런 것들이 인제 이거에 인제 2차 모멘트가 있으면 그거를 어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제 에어리어로 나눠서 요걸 에어리어로 나누고 이걸 루트를 씌우면 인제 이게 반경이 됩니다. 결국은 인제 이 R이라는 것도 뭐냐면 I가 인제 크면 클수록 그렇죠. I가 크면 클수록 인제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제 이 에어리어 분포가 얼마나 인제 옆으로 중립축에서 멀리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 R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요 R을 다시 인제 L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I하고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결국 요게 인제 뭐냐면 역수니까 요게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L하고 R을 나누면 인제 요게 바로 인제 세장비라는 거예요, 세장비. 슬렌더니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슬렌더니스 그러니까 슬렌더라는 게 인제 가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제 세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로 인제 가늘고 긴 비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냐 'L 오브 R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늘고 길다라는 뜻입니다. 가늘고 길다. 그러니까 즉 L이 크고 R이 작을 때 R이 작다라는 건 뭐야? R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I가 작다라는 거죠. 그쵸? I가 작다는 거 부핀 강성이 더 작은 거고. 그쵸? 그럼 잘 이제 구부러지고 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세장비라는 걸 인제 우리가 좌굴에나 아니면 판의 좌굴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요런 세장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서로 어떤 이제 모노토닉 관계를 이제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은 요 식을 이제 이거를 y로 두고 이걸 x로 두면 이게 인제 결국은 y는 뭐
cx의 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요게 이제 바로 요게 이제 바로 오일러 커브. 이제 오일러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오일러 커브가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P 오버 A 아까 우리 시그마 크리티컬 요거는 이제 우리가 L 오버 R의 제곱에다가 파이의 제곱 2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래서 인제 요 커브를 그려본 게 인제 요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제 가늘고 길수록 좌굴 임계 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반비례 관계를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커브가 요렇게 가다가 여기에 도달하죠. 여기서 이렇게 수평이 되죠, 여기가. 요거는 뭐냐면 인제 yilde 스트레스가 지금 이 비례한도가 결국 yilde 스트레스잖아요, 여기에. 이게 시그마 yilde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둥이 자 여기 같으면 기둥이 인제 아주 가늘고 긴 겁니다. 그 세장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이게 시그마가 시그마 yield보다 훨씬 더 작아도 이게 인제 좌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세장비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결국 이 똥똥한 겁니다, 이렇게. 똥똥한 거 같은 경우는 힘을 아무리 가해도 이 시그마를 가해도 이게 좌굴이 발생 안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인제 시그마 크리티컬이 시그마 yield보다 큰 겁니다. 지금 뭐냐면 시그마 크리티컬은 인제 이 위에 어디에 있죠. 여기 위에 있죠. 근데 이게 인제 이게 더 큰 거예요. 좌굴이 더 일어나기 힘들어. 좌굴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우리가 P는 시그마는 P 오버 A에서 이 압축 응력 요게 인제 항복이 도달하면 그러면 인제 페일이 되는 거잖아요. 고게 인제 먼저 도달하는 커브가 인제 요 선이 되는 알겠죠? 그래서 인제 요거를 따라서 우리가 기둥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뭐 요거는 쪼끔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뭐 여기서는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인제 지금 이상적인 기둥이냐 아니면 실제 현실적인 기둥이냐 요런 건데요. 요건 뭐 나중에 다시 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인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제 우리가 기둥이 요렇게 쳐졌을 때 여기가 인제 V로 쳐졌을 때 요렇게 쳐졌을 때 인제 P가 뭐냐면 P가 인제 여기를 점점점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가는데 P가 P 크리티컬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V가 0 이다. 전혀 처짐이 없다. 그러다가 인제 여기 P 크리티컬 도달하면 한순간에 V가 쫙 이게 나간다라는 커브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 그 기역자의 인제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인제 이상적인 선형 탄성 자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제 그러면 인제 요런 C나 D는 뭐냐? 뭐 간단하게만 보면 이게 인제 처짐 이 C나 D는 뭐냐면 초기 결함이 있어요, 초기 결함. 초기 결함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기둥이 약간 처음에부터 이렇게 처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처져 있어, 약간. 뭐 제작하다 보면 좀 이렇게 처짐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하중을 가하면 이게 인제 하중을 가하자마자 바로 인제 꺾어지기 시작해요. 하중을 가하자마자 이 처짐이 쪼끔씩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요런 게 인제 사실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기둥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완벽하진 않죠. 예. 고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인제 B냐 인제 C냐 D냐 요런 거는 인제 이게 뭐 큰 대변형이냐 미소변형이냐 뭐 요런 것들 때 다른 건데 뭐 고런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고요. 처음에 초기에 힘을 가했을 때 이상 기둥은 인제 처짐이 없고 실제 현실 기둥은 초기 처짐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하자마자 이게 밴딩이 시작이 돼 가지고 점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 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 별로 소통이 없었네요. 뭐 좀 궁금한 거나 질문 아니면 뭐 다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이거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56 명이 지금 듣고 있네요. 저 포함 빼면 아마 54명 정도 같은데 예.
예. 그래요. 또 계속 숙제하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의문이 드는 거 있으면 좀 그때그때 질문하시고요. 예, 더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